자, 120페이지로 가서요. 괄호 3번에 가시면 탄력성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하단부에 그래프가 있죠. 박스 있나요? 하단부 그래프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하러 갑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수요량이라고요. 점을 좀 찍어서 갈게요.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자, 최초 점 찍고요. 자, 종축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가격이죠. 이건 뭐예요? 양입니다. 1%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있나요? 예, 이것부터 정의합니다. 단위 탄력을 먼저 정의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수식을 확인했는데 분모가 가격이죠.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1만큼만 감소합니다. 1 하락할 때 1만큼만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다. 물론 숫자로 쓰면 얼마가 되고요? 1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기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 1만큼만 감소했습니다. 1 하락할 때 1만큼만 증가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점과 변화된 점 이 세 가지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면 자, 이런 모습이 됐죠. 이 경우를 앞으로 우리 뭐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이미 용어 정의했던 것처럼 양의 변화가 많다. 가격이 1 변할 때 예를 들면 양은 이것보다 많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만큼 감소하거나 1 하락할 때 2만큼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양의 변화가 더 많죠.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자, 가격이 1 상승할 때 양은 2만큼 감소 점 찍고요. 1 하락할 때 2만큼 증가했습니다. 점 찍어서 최초 점과 변화된 점 세 가지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노란색을 뭐라고 하고 탄력적. 양 변화가 많은 걸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완만해진 겁니다. 세 번째 비탄력으로 갑니다. 양 변화가 적다 그랬어요. 가격이 1 변하면 이제 양은 이것보다 적게 예를 들어서요. 0.5만큼 감소하거나 1 하락하면 0.5만큼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표기해 볼게요. 자, 가격이 1 상승할 때 여기 1이라 했죠. 절반 갈게요. 0.5 감소하고 1 하락할 때 0.5만큼 증가하면 최초 점과 변화된 점 세 가지 연결합니다. 파란색을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용어합니다. 완전 비탄력. 이미 보고 왔어요.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가격이 변해도 양은 감소되지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숫자로 쓰면 제로예요. 예, 양 변화 없습니다. 표기해 볼게요. 가격이 상승해도 양은 감소되지 않으니 왼쪽 못 가죠. 하락해도 양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림을 정의하면 이 그림 보고 온 적 있죠? 앞 시간에 수직이죠? 수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양의 변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하고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그려봤더니 수직선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완전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양 변화가 많다라고 했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가격의 변화를 주면 양은 무한대로 감소하거나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무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양은 무한대로 감소한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락하면 양 무한대로 증가한답니다.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럼 그림을 정리하면 수평이 된 거죠.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양의 변화가 무한대라고 해서 완전 탄력적이고 그림 그리면 뭐가 됐다? 수평선이 되었던 얘기. 이 자체를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래프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단부에 그래프가 보이죠?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지문 확인할게요. 자, 1번 갑니다. 단위 탄력적입니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한 경우다? 동일한 경우로 당연히 값은 1이 되고요.
세 번째 줄에 봤더니 수요 곡선이 직각삼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몇 도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물어볼 지문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를 90도라고 하죠. 직각이죠. 반쪽엔 각도가 몇 도? 45도의 각도를 직각삼곡선이다라고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물어볼 건 아니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쪽엔 것이고. 2번 갑니다. 탄력적. 파란색 글씨 보시면 됩니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죠. 양 변화가 더 많다. 그래서 그림 그려봤더니 세 번째 줄 양의 변화가 많으므로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3번 비탄력적. 가격보다 양 변화가 적지요. 그렇습니까? 숫자로 쓰면 어디 하는지 알죠 지금? 동그라미 3번. 자, 숫자로 쓰면 1보다 작은 경우고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변해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값은 제로가 되고 마지막 줄 양의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기울기는 수직선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 완전 탄력적.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하는 경우로 값은 무한대가 되고 마지막 줄에 기울기는 수평선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그림은 그와 같이 정리하신 거니까 보시고 그 ED라고 되어 있죠. 시험장에 부호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E는 일레스티시티라고 해서 탄력성이고 D는 디맨드니까요. 이거 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리하신 거고요. 밑에 박스 있나요? 박스 정리되어 있으니까 박스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 이 그림 복잡해 보시니까 노란색과 파란색만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와 보겠습니다. 다시 종축은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하고 수요량. 자, 노란색 수요 곡선 D1 하겠습니다. 파란색 D2 할게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5개가 뭐지요? 수요 곡선이에요. 탄력성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를 보신 겁니다. 자, 눈에 보입니다. 기울기 급하고 완만하다. 그렇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거고 동일 P0 수준에서의 또 양을 비교합니다. D2는 여기서 만났고요. D1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D2의 양의 변화는 이때의 만큼, D1의 양의 변화는 이때의 만큼이죠. 그렇습니까? 양변화 많은 걸 탄력적, 양변화 적은 건 비탄력. 이거 왜 공부하겠어요? 이거 하라고 하니까 예, 똑같아요.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입니다.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공부했죠.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즉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화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니까 묻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양변화 적지요. 주택은 수명 길다랬어요. 재구매 수요가 변변화하지 않은 양변화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단기의 양변화 적어서 비탄력, 장기의 양변화 많아서 탄력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양변화가 적습니다만 대출금을 활용하면 반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 아니라 그랬어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장기 수요 곡선이 단기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에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물으니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 됩니다. 자, 탄력적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양변화가 많다. 비탄력은 양변화가 적다. 문제 나갑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D1의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할 때 D1의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 사실은 숨도 안 쉬고 오를 해야 됩니다.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건 당근. 그러면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많다 그랬죠. 더 많이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게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했지요. 그럼 비탄력은 양변화 이것밖에 안 되죠. 탄력은 양변화가 더 많잖아요. 그 용어로 정의했냐고 묻는 겁니다. 탄력적이란 말이 뭐다? 양변화가 많다. 또 갑니다. 자, 가격이 상승할 때 D1의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한다. 숨도 안 쉬고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 감소하죠. 그건 당근 탄력적이란 말이 양변화가 많다 그랬죠. 더 많이 감소한다. 또 확인합시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한다 그랬죠. 비탄력은 양변화 이것밖에 안 되죠. 비탄력은 덜 감소하죠. 탄력적은 더 많이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탄력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뇌 구조에 그게 긍정적이라고 박혀 있으면 시험을 못 풀어가요. 그러니까 자, 다시 확인합니다. 양이 적게 늘어나면 뭐라고 읽고? 비탄력. 적게 감소하면 그것도 비탄력. 양이 많이 증가하면 탄력자. 양이 많이 감소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하고? 탄력자.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는 이 용어를 정리를 못 하시면 난감해집니다. 시험에 실패하신 분 상당수는 이렇게 알아요. 탄력적이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으면 완만해요 밖에 몰라요. 동의합니까? 아니란 얘기야. 양변화가 많은 걸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고 양변화 적은 것은 비탄력적이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급해진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할 거예요. 121페이지 가세요. 괄호 4번 타이틀을 줄여야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자, 어떤 경우에 탄력적이고 어떤 경우에 비탄력적이냐 묻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처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많다. 비탄력은 양 변화가 적다. 첫 번째입니다. 대체재가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 자,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싼 대로 기꺼이 옮겨갈 수 있죠. 양변화 많죠. 탄력적이다.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뭐다? 비탄력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용도적 대체재가 늘어나면 탄력적이 된단 말입니다. 기본 지문입니다.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용도란 말이 보이죠? 당해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면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고 용도가 제한되면 비탄력적인. 똑같습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했던 것처럼 단기에는 양변화가 적어서 비탄력, 장기에는 양변화가 많아서 탄력적. 학자들이 말하기는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더 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주거용이 용도적 대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주거용이죠. 대체재는 뭐가 되겠어요? 빌라, 주택이니까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예, 주상복합아파트, 고맙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등등 많죠. 용도적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이걸 지문으로 묻기도 한다는 얘기니까 기본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면 제가요. 자, 대체재의 존재의 의미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OX. 숨도 안 쉬고 학계론 기본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자, 나갑니다. D1의 부동산이 D2보다 대체재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양변화가 많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니까 다시 D1이 D2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적. 참 쉽죠잉.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니까요. 그 처음 보셔서 이제 생소해서 어렵다는 느낌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배경을 알고 가면 안 헷갈립니다. 근데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장단기 헷갈리는 거야. 부동산의 수요는 일반재와 달리 양변화가 적지요. 그걸 단기 장기로 묶고 있는 거니까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입니다. 지문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 가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의 존재의 유무, 용도 전환 가능성, 종류 등등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진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 시험 지문이 그게 1번 대체제가 적은 경우보다 많을 경우 수요의 탄력성은 더 커지죠. 더 탄력적이 된다. 과정은 설명을 드렸고요. 1번의 마지막 줄 걸어나가 보입니다. 있나요? 예.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용도적 대체제가 늘어날수록 탄력성 더 커지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2번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 영위할수록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 된다. 그렇습니까? 3번 별표 이미 보고 왔어요. 고가성, 내구성, 개별성 특성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죠.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탄력적이다. 다음 줄 따라서 단기 수요 곡선보다 장기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 주거용 부동산은 상공업용보다 더 탄력적이죠. 주거용이 더 용도적 대체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용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상가들은 그 중요한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 이제 넘겨볼게요. 나머지 차후에 볼 거고요. 넘겨서 12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을 정의했으니까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역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의하면 분모는 뭐라고 쓰면 되고요? 가격이에요. 자, 가격 변화율에 대한 분자 뭐라고 읽으면 되고요? 공급 양의 변화율이다. 수식을 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문을 묻더라도 이 말을 주는 거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원인이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 양의 변화율을 말하더라. 산수 한번 합시다. 탄력성이 0.5라는 얘기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은 얼마만큼? 5만큼 증가한다, 감소한다. 아, 정신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예, 비례 관계예요. 예. 가격이 하락하면 5만큼 뭐한다? 감소한다. 두 가지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양 변화 적지요. 그건 같아요. 양 변화 적으면 뭐라고 하고? 비탄력적이다. 한 번 더 갑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2.0이라는 것은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 얼마만큼? 20만큼 뭐하고? 증가하고 10% 하락하면 20만큼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양의 변화가 많죠? 탄력적입니다.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죠. 원래 반비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안 붙여요. 얘는 원래 비례죠. 음액값 없습니다. 그냥 탄력성 절대값이에요. 그냥 0.51이라고 쓰는 거지 마이너스는 안 붙인단 말입니다. 이걸 숫자로 쓰면 1이면 단위 탄력이라 그랬죠. 1보다 크면 1.1이면 탄력적, 0.9면 0, 1로 외우지는 마세요. 함정이 돼버리 잘못하면. 그러니까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 된 겁니다. 책 확인할게요. 박스 수식 읽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 양의 변화율이고 괄호 2번에 가시면 박스 보세요. 분모 가격이 20% 상승했더니 분자 공급량은 10% 증가했죠. 괄호 안에는 또 화살표는 무슨 말입니까? 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20% 하락하면 10% 뭐한다? 감소한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라는 걸 주시할 필요 있겠습니다. 역시 괄호 3번 타이틀의 밑줄 공급의 탄력성 결정률. 이미 용어 정의를 했던 것처럼 탄력적이란 말은 양변화가 많다. 비탄력은 양변화가 적다. 1번 가봅시다.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지죠. 공급은 비탄력적. 참 쉬운 지문입니다. 2번 갑니다.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양변화 많죠. 공급은 탄력적이 된다. 3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니 양변화 많죠. 공급은
탄력적이 된다. 4번 건축 인허가가 어려우면 공급을 늘리기 어렵죠. 양변화 적네요. 공급은 비탄력이다. 5, 6 묶어서 별표. 앞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의미가 뭡니까?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급은 비탄력적.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건축물은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죠. 적시에 공급할 수 없으니 공급은 비탄력적. 그래서 결론 6번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란 말입니다.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보다 더 비탄력이다. 5번, 6번이 반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다. 보조단 가세요. 보조단 가시면 조그만 글씨에 가격이 상승하여도 신규 주택의 공급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죠. 양변화가 적기 때문에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가령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늘 공부하신 건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돈 벌 기가 된 거죠. 그럼 공부 안 들어갑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죠. 부동산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바로바로 공급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급이 제대로 나오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죠. 주택시장에서 불이 붙어서 급등하기 시작하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시에 이루지 못하게 가격은 더 급등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이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못해요.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더 오르는 문제가 있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 현장 가면 꼭 뒷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셨고 이제 넘겨볼게요. 하나만 더 볼 겁니다. 12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뭐가 나와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겁내지 말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갑니다. 이제 소득이란 말이 보이죠? 원인이 뭐다? 소득입니다. 그대로 가져가서요. 자, 그대로 가져가서 소득 변화율이고 분자는 무엇이고? 수요량.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산수 한번 할 겁니다. 소득이 10% 증가되자 해당재와 수요량이 1% 증가했답니다. 숫자로 쓰면 0.1이죠. 0.1이잖아요. 신중하게 답하세요. 자, 이런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라고 한다, 열등재라고 한다. 그건 또 언제 했냐 하면 안 되죠. 좌우당 간의 수요량이 단 0.00001 증가해도 뭐란 얘기예요? 정상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0.1이니까 1보다 작네라고 생각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0, 1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소득의 증가로 좌우당 간의 수요량 늘어났죠. 뭐다? 정상재다. 정리를 하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값이죠. 해석합니다.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하는 것이다? 증가한 것이다. 그런 재화를 정상재, 우등재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되자 수요량이 1% 감소하면 이제 0.1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0.1입니다. 뭐다 이거? 열등제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액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한 것이다? 감소한 것이다.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 하겠다는 말입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 늘어나면 뭐고요? 정상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묻지 않는 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한 것이다? 증가한 것이 그런 재화를 정상제. 음액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한 것이다? 그런 재화를
열등제다. 이렇게 물은 적 있어요. 시험장에. 소득이 10% 증가하자 해당 재화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답니다.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합니까? 정상제예요. 근데 시험장 가서 10분의 8 하니까 또 이제 0.8 나오죠. 그게 아차함 실수하는 겁니다. 좌우단 간의 수요량 뭐였어요? 뭐다? 정상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원래 비례가 마이너스 안 붙여요. 가격과 수요량 원래 반비례죠. 마이너스 안 붙인다. 얘는 음의값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책 확인합니다. 수식을 먼저 확인하시면 읽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 양의 변화율을 말한다. 지문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왼쪽 보조단 가서요. 별표하세요. 왼쪽 가셔서 보조단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하는 것이다? 증가한 것이다. 그런 재화를 우리는 정상제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게 음의값을 갖는다.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감소한 것이죠.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 좀 주의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 가서요. 본단으로 오세요. 박스 보시게 되면 분모 소득이 20%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증가했죠. 늘어났죠. 뭐다? 정상제다. 양수값을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날 때 재화의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감소하였다면 열등제죠. 수식 보겠습니다. 분모 소득이 20% 증가했습니다. 분자 수요량이 10% 감소했죠. 양수값 아닙니다. 음의값이다. 마이너스 0.5 동그라미 치고 의미가 뭡니까?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했다? 감소했다. 그런 재화를 열등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시다. 대체제는 무엇이었던가요? 두 재화를 바꾸어 쓰더라도 효용이 유사한 재화. 보완제는 뭐였습니까? 함께 두 재화를 함께 쓸 때 효용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보완관계. 콜라를 마시나 사이다를 마시나 상쾌함이 같다고 하면 대체예요. 자, 보완관계. 삼겹살 드실 때 상추쌈을 같이 하면 나 행복해 느끼면 뭐예요? 보완관계. 삼겹살 값이 금값이 되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상추의 수요도 뭐한다. 이런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상제는 뭐고?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고, 열등제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감소한다. 시험장에요. 이렇게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가 뭐냐고는 안 물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 문제를 풀기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잘 구분을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이제 넘겨서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 128페이지 갑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괜히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활용을 할 건데요. 128페이지 보시면 그래프 두 개 나와 있죠. 우리 공부한 걸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축은 우리가 가격이라고 했죠. 행축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균형점이에요. 최초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측 가야 되죠.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림이 안 그려질 거니까 자, 이렇게 상방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했잖아요. 그럼 점이 바뀌었잖아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의미는 양의 변화가 전혀 없지요. 그럼 그런 조건에는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가격과 양.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이죠.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죠. 공급 아니에요. 최초 균형. 공급 증가 어디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S1 같습니다.
읽으세요. 가격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만 증가했지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문으로 줘요. 이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만 상승하고 양은 변하지. 읽어볼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뭐하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그럼 이걸 그리면 안 된다. 시험장 가서 지금 그려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령은 필요해요. 봅시다.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고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무한대죠. 수평 아니에요. 그럼 뭐는 안 변해?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볼게요. 자, 갑시다. 공급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 가야 되죠. 가볼게요. 공급이 감소하면 역시 가격은 변하지 양만 감소했습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D2 가격만 하락했지요. 가격만 하락했잖아요. 양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래프 읽어볼게요. 자, S0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 할 때 완전 비탄력일 때 최초 D0 수요가 뭐 하면 증가했잖아. 위로 갔잖아요. 그럼 가격만 뭐 하고 상승하고 양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이번에는 수요가 완전 탄력이죠.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S0가 S1으로 우측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양만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확인합니다. 5번 지문에서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 동그라미 치고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이면 양은 변하지 않죠. 다음 줄에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더라. 그걸 메시하시는 얘기입니다. 완전 비탄력일 때는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고 6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 동그라미 치고 완전 탄력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무한대죠. 수평입니다. 이 조건에서 뭐는 안 변해요? 가격은 안 변해요. 다음 줄에 첫 번째 줄에 균형 가격 뭐 한다?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하고 있다?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걸 내용을 외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가면 전부 공부가 응용이 될 겁니다. 이 자체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꼭 한번 그려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드리는 얘기 아시겠죠? 수요 공급이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래프를 안 그리시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번잡스럽고 계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사실인데 오늘 이 공부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시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당장 복습은 아니시더라도 다음 시간에 시장론의 일부 내용이 또 활용이 됩니다. 한번 보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2월달 설 세고 돌아오시면 2월 중순경에 잊어먹기 전에 다시 한번 동영상 보고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제일 중요하신 겁니다. 그죠?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반복 복습이 중요한 것이니까 책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귀를 좀 빨리 뚫어서요. 뭘 묻는지를 파악을 하면 공부량이 좀 적어지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해드려야 되죠?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한 내용이네요.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물리적 개념은 외형이 있죠. 그러니까 유형적 측면이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이 원래는 독립된 것입니다만 하나란 말이 보입니까? 마치 하나로 삼아서 활동, 거래하거나 평가 활동할 때 하나로 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 뭐 있었던가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 동일한 표현이 아니니까 구분을 하시라 그랬고요. 3번, 3, 4, 5번까지가 법률적 개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했고요. 맞는 지문이고 4번, 정착물의 정의, 토지의 계속적, 항구적, 부착이 돼야 되죠. 부착이 돼야 되고 이동이 되지 않으면 정착물이다. 5번,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의 준에 취급한다. 유사한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 등록해서 부동산에 준에 취급하죠. 그러니까 광해 부동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광해 부동산이란 넓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에 뭐 포함한다? 준부동산 합친 개념이었습니다. 법률 개념이었고 6번 후보지 포인트가 어디예요? 상호 간에 그죠? 그럼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고 그랬습니다. 7번 택지 주상공이죠.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8번은 잘못됐죠.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낮이보다 낮게 평가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규제 강화되면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8번 X. 9번은 획지가 아니죠. 뭐다? 필지다. 그러니까 집은 동그라미 치고 장부에 누구가 기록한다 그랬죠. 등기 등록단위가 필지. 획지는 뭐든가요 그러면? 가치를 구분하는 게 획지라고 표현했습니다. 10번 법지 그대로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죠. 실익이 적은 토지. 요게 대비되는 표현이 뭐든가요? 빈지. 소유권 인정 안 되죠.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 11번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긍정적 영향을 주면 정, 부정적이면 부. 그러니까 위치 고정 동그라미 치고 다음 줄 외부 효과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12번 토지는 안 달아지죠. 그렇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영속성. 그러니까 소모 자체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성립되지도 않고 감가도 성립되지 정확하게 쓰면 물리적 감가입니다. 그죠?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이론이 적용되지 않더라. 13번 영속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시장이 국지화 지역시장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14번 개별성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비교를 어렵게 하고 대체할 수 없죠.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다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15번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하죠. 거꾸로 써볼게요.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는 무엇이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